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 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64쪽 도시가스 보급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같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 중에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보면은 중구는 5개구의 도시가스 공급 현황과 비교해 볼 때 89.8%로 가장 열악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보급률은 80.2%, 평균에도 못 미쳐서 69.4%거든요. 그 표 한번 보시면은 대덕구 같은 경우는 99.2%로 보급률이 굉장히 높고요. 평균이 95.4%라고 그러는데 중구는 89.8% 평균 이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5개구 중에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구가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뭐 89.8%가 나오고요. 뭐 동구가 한 95%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뭐 한 80% 상당히 저조한데 저희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조조한 걸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게 뭐 해소가 되면은 보급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완결될 때까지는 보급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떨어진다기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여기서는 뭐 더 떨어질 리는 거의 조금 적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제 뭐 더샵 아파트나 뭐 프리지오 아파트 같은 게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점점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20년도 기사에도 속칭 그 에너지 소외 지역을 줄이겠다라고 중구 관내에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지금 책자에 보면은 우리 구의 보급률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도시가스사 지금 그 CNCT 에너지에서 하죠. 거기 우리 고로 많은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 계획을 확정 공고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2022년, 2023년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 계획을 살펴보면은 혹시 이 계획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획서는 제가 아직 뭐 전체적으로 그런 파악을 못 봤습니다. 아직. 예, 그래서 공급 세대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 22년도에 대전시 전체 공급 세대 계획은 16,806세대입니다. 동구가 2,653세대, 중구가 2,587세대, 서구가 3,350세대, 유성구가 7,913세대, 그리고 대덕구는 지금 뭐 99.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3세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계획을 보면은 16,3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 전체에서 동구가 1,606세대, 중구가 1,851세대, 서구가 7,765세대, 유성구가 4,663세대, 대덕구가 477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중구는 2022년에는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시 전체 계획 속에. 그 다음에 23년에는 시 전체 계획의 11%밖에 안 됩니다. 아까 그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자료만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 중구가 국민들의 그 편리 제공을 위한 도시가스 설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저 의원님께서 지금 금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뭐 금년도 내년도가 조금 어려운 걸로 나타났는데요. 금년도에도 재원 배분을 보면 저희들이 뭐 대덕이 지금 거의 뭐 다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99% 됐기 때문에 금년도 한 10억 정도가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있고 서구가 한 7억 정도 금년도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아니라 세대수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 예산을 앞으로 이제 서구나 뭐 유성이나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거의 이제 보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이제 금년 내년부터 후내부터 계속 점진적으로는 대전 시내에서 보급 CNCT에서 보급을 할 예산은 이제 제일 낮은 중구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나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뭐 CNCT에다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이왕이면은 좀 중구가 저 보급률이 낮으니 중구 쪽 예산이 많이 좀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이 결과물이 없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노력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 자료가 되는데 2023년까지 자료를 보면은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물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성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663쪽에 보면은 그 CNC 에너지의 계획 외에 18건의 추가 신청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계획 외에 추가로 신청된 거죠. 663쪽. 여기 추가된 거 맞습니다. 네네 그 보면은 행정동 구간 주소 요청일 공급 여건 되어 있고 공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됐다고 작성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저 단독주택은 452세대가 577세대 중에서 452세대가 공급에 완료가 됐는데요. 네네. 근데 요 지역이 저희들이 완료가 100% 됐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올려주신 거죠? 근데
요거는 내년도 네. 2023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요청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사업이네요. 그럼 예, 예. 별도 표기된 게 없어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생활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하루 빨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가스 뭐 공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672쪽이요. 그 학교 우유 급식 지원 현황이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급식비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원 대상 보면은 초등 중등 교육법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요금자 자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 학교 수가 51개교로 나오는데 51개교가 나온 근거가 뭐죠?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27개고요. 네.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4개인데 네.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는 성모초, 네. 그다음에 중학교는 대성초등학교하고 대성중학교, 고등학교는 동산구 성모유고에서 학교 우유급식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급식을 돼가지고 안 받겠다고. 예.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요 금방 말씀드린 성모초, 대성중, 동산구, 성모요고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모초, 대성중, 동산중, 성모요고요. 예. 그리고 그 급식 지원하는 게 지난번에 보면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학교는 또 70개고 그래서 이게 지원 대상은 어느 정도 같지 않나요? 지원 조건이나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서 요거는 이제 뭐 학생들 전체로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금방 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뭐 요런 대상들 중에서 나가는 우유가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예.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할 때는 여기도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닌가요? 70개교에 지원하는 거. 농산물 친환경 급식은 이제 복지과 이제 소속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업무가 위반됐다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 자료 80쪽 보면은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으로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조성하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여성가족과 쪽에서 이관된 업무라고 말씀하셨었고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지금 똑같이 우리 경제적 약자라든가 사회적 약자한테 지원 사업을 하는데 예. 지금 우유는 51개교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또 70개고 학교 숫자가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디를 더 빼고 더 넣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한번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 저 친환경 급식 관련돼 가지고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거의 같은 내용의 지원인데 예, 학교 수가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예, 예. 70개 교구, 51개 교구 뭐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건지 한번 좀 정확히 확인을 좀 부탁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지원한 거는 그러니까 꼭 중앙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 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닌 사항이다 그러면은 누락되는 분들이 없게끔 최대한 그 대상자 파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앞서서 이제 존경하는 유수일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 첨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더뎌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제외가 되는 거죠? 공급 대상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뭐 조합 설립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아예 제외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척도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제외를 시키나요? 주민 동의가 이제 70% 이상이 되면은 이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동의가 그 시점을 뭐 공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선정이 되더라도 주민 동의가 이제 있으면은 가능하니까 이거는 뭐 그러면은 2023년도 계획을 보면요. 문화일동 계룡맨션 재건축, 용도일동 주택 재개발 코롱건설, 용도 2 주택 재개발 에이스 동서건설, 요 세 군데 계룡맨션 재건축하고 요 네 군데가 이제 공동주택의 공급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내년에 여기에 그 도시가스 공급 들어가는 게? 글쎄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좀 아니 이 디테일을 한 게 아니라 예. 2023년 계획을 이게 이제 2022년도 1월 달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1월에 이 공급 계획을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20억을 시티엔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계획 발표를 하면서 예. 2023년도 대상 지역도 이제 같이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네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네 군데는 현실적으로 2023년도에 공사가 가능한 거냐? 그러려면은 대전 시나 시티에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저희 중구하고 협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임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합니까? 대상 지역을? 이 대상 지역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내년도 계획가 정확한 거는 내년 초에 다시 내년도에 정확하게 하는 거는 매년 1월 초에 공고를 하거든요. 1월 초에 그러면 공급을 하는데 예, 예. 2022년도 이 해마다 1월 초에 발표를 하죠. 예, 그럼 당해년도 것도 발표를 하고 그 차년도 것도 발표를 합니다. 예, 예. 그럼 당해년도나 그 차년도 거 발표를 할 때 중구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보내면은 뭐 협의라 하는 거지 뭐 계획은 저희들이 좀 어디 해달라 하는 그거는 보내죠. 보내는데 거기가 어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을 적시를 하는 거는 중구에서 계획을 보낼 때 이 적시를 해서 보낸 거 아닌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 공동주택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서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 건축가라든지 공동주택가에서 거기 1년 계획이 나오면은 CNCT에서 그걸 가지고 공보 계획을 별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위원회 판단에는 내년에 하기로 한 이 네 군데 공동주택 지역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공급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돼서 한다는 건지 그 파악이 안 되네요. 완료가 돼서 하는 건가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는 완료 후에 공급. 그러면 이 네 지역은 내년에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 도시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내년에 완공이 준공이 되리라고는 판단되지가 않는데 계룡맨션 재건축도 그렇고 코오롱에서 짓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은 올해 거를 이제 보게 된다면은 푸르지오는 들어왔을 거고 더샵 61도 올해 공급이 된 걸로 들어왔어요. 예. 이 상당 기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이제 이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계획들이 세워진 거에 정상적으로 다 공사가 완료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안 하셨다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제가 확인이 좀 아니, 불가하고요.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만 발표하고 CNCT 에너지에서 공사를 했는지 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현재 우리가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계획 후에 그게 도시가스가 공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그러면 파악이 안 중구는 지금 그 저희 구민들 이 도시가스 이 보급하고 하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거네요. 계획을 넘겨주고 그 CNCT 에너지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보급률도 떨어지는데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없고 정상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주무부서에서 파악도 안 하고 그 업무보고나 이 책자에 이거 실을 내용이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문제가 중구 지역이 안 되는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CNCT 에너지는 사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해요. 중구 지역에요. 지금 5년째 그 공사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배관을 깔다 보니까 공사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하청을 주는데 합청을 주는 업체들이 공사하다 말고 갑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 5년째 그냥 그 사람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냥. 중구청에 전화 오면 알아보겠다 하는 게 답변이 끝이고. 그 이후에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담당자에 전화해보면은 그래요. 저희들이 그쪽에다 연락해보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계획이 되고, 돈이 투자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유수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력을 해달라는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방관입니다. 이거는. 계획도 지금 들어온 이 민원이 내년에 반영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반영될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하시고 계획부터 지금 현재 발표한 이 올해 2587세대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지 한번 2021년, 2022년 두 개 연도 거를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2010세대가 공급이 완료가 됐고요. 단독주택은 금년도 계획이 577세대인데 금년도 계획도 안 맞는 게요. 예, 예. 2022년도 공동주택이요. 선화 도시형생활주택에 120 여기가 197세대고요. 푸르지오가 820세대, 목동 3 주택 재개발이 993세대입니다. 이거 3개 빼면은
2587세대에서 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주택에 아까 210세대요? 2010세대. 2010세대요? 예, 예. 그러면 공동주택 되고 나면은 일반 주택은 그러면은 400세대, 500세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계획이 금년도 577세대인데 452세대가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 기준이 공사 터파기를 한 기준인지 정상적으로 주택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 왜냐면은 가지고 부사동 지역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 정광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주변으로 있는 세대들이 들어오다가 공사하기가 힘들다고 업체가 3번 바뀌었는데 3번 바뀌는 동안 그 공사를 안 하고 있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배관은 들어왔는데 주택까지 들어가는 인입성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 사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공사가 이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CNCT 에너지랑 공동 부담으로 하다가 지금 최근에 CNCT에서 전액 부담을 하죠.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요? 처음에 이게 지자체에서도 돈을 일부 대지 않았었나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부담한 걸로 아는데 혹시 그냥 처음부터 CNCT가 다 했나요? 지금 이제 사용자 부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자 부담이 일부 있죠. 예, 예. 그게 한 9만 원 정도, 1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못해서 주민들이 안 하는 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에너복지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해서 구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서 이 보급률을 좀 높이는 방안, 그리고 아까 계획도 좀 세밀하게 짜시고 그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단독지투 같은 경우는 공사 계획 신고가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조금 확인이 되는 그런 서류상으로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거의 완료가 됐고. 네, 일반 계획을 주택, 보면요. 예, 중구 대사동 135-106에서 중구 대사동 233-101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러면은 충분히 구해서 그 주변대 공사를 진행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번을 정확히 여기다 적시를 해놨습니다. 공사 구간에. 그러니까 2022년도 당해년도 거는 이렇게 지번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요. 2023년도 차년도 거는 그냥 용두동 1원 등 분기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내년 1월 달에 그 정확히 지번이랑 이렇게 그 일대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해당 주택이나 이런 데 다 파악이 됩니다. 그거를 좀 확실히 좀 체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통시장에 저희들 지중화 사업 하시죠. 예, 이 지중화 사업 하면은 그 변압기하고 개폐기를 지상에 설치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상에 설치를 하죠. 그 위치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그리고 제가 얘는 알다시피 1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 있는 그런 것까지는 체크를 다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요. 통행하고 이게 이제 인도 쪽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시장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행이나 안전에 좀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체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있는 이 변압기 같은 것도 지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어디고는 도로폭도 안 되는데 거기다 설치해놔가지고 통행도 방해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또 쓰레기통이 돼버립니다. 그 위에다가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올려놔가지고 상당히 도시 미관을 좀 저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쪽에서 이쪽에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차후에 이제 이 지중화 사업 진행을 할 때 그 매설을 하는 방향축도 한번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도시 미관이나 하여튼 통행 요런 거를 전체적으로 원래 설계 단계 할 때 전반적으로 아마 포함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하고 설계할 때 그걸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PPT 사진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저게 이제 부사동에 있는 저희들 그 조형물입니다. 요것도 그렇고, 다음. 맨 1번 거. 또 하나. 요거, 스톱. 저 조형물 중구청에서 세운 거 맞죠? 지금 보여드린 3개의 조형물. 요거 중구청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이 조형물 설치 누가 한 거예요? 예? 두 번째 거, 이 자동차 거리 한번. 이거 누가 설치한 거예요? 그거는 아마 지금 특화거리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일자리 과거에 경제기획과 있을 때 그 당시 설치했는 걸로 지금 세 개가 기억하거든요. 모양이 똑같죠? 저게 특화거리 거고요. 요게 지금 성심당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요게 지금 중구청 앞에 있는 거고요. 다 일자리 경제과에 설치한 거 아니에요? 특화거리는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한백 간호학원이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좀 더 해봐야 알겠어요. 저기에다 3대가 하나 주는 그 슬로건을 위에다 걸어놨잖아요. 한빛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위에 붙여놨다는 거는 전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기다 갖다가 이 민선 8기 들어서서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를 갖다 스티커를 붙인 거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아니에요? 저기 남이 사유재산에다 저기 갖다가 저 중구청 로고를 갖다 박아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아까 보내 그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2개는 저희들이 이거는요. 중구청에서 설치했는데 아까 자동차 특화거래처럼 관리를 안 하니까 한빛 간호학원에서 자기들 광고탑으로 쓰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모형이에요. 특화거리 요거는 지금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오래 지나가지고 거기에서도 요청이다라고 해서 저희들 금년도 말이나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나머지 2개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하기는 좀 필요합니다. 설치를 안 한 거라고요, 중구청에서. 지금- 중구청 앞에 있는 거에 하나는? 아니 저게 제가 말씀- 특화거리 조형물로 자동차 거리 조형물처럼 똑같이 저 3개가 다 중구청에서 설치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화거리에 나오는 부사동에 설치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일자리 경제과에서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현재 확인이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잠시 정리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저 2개과 2개 설치한 거, 저 2개 말고 관내에도 많을 겁니다. 저거 한 거 어디서 언제 설치했는지 저 확인해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석환 의원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후장님. 네. 지금 뭐 설치 근거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계시고, 저게 본 의원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3개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게 중구 관내 6개 상점간 거리 외에 전통시장 입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거리에 아마 저게 많이 이제 조형물들이 서 있습니다. 저거 외에 따로 또 조형물들이, 저걸 공공 조형물이라고 하죠. 도로 조명 허가를 안 받고 구청에서 설치한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지금 누가 봐도 저 한빛간호학원 저렇게 붙여놨는데, 저 길로 구청 직원들도 아마 수차례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저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저거를 보고 저렇게 방치를 한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게 한빛 간호학원 광고탑 위에다가 3대가 하나 되는 중구 스티커는 왜 붙여놓은 거예요? 관내에 있는 특화거리, 상점가거리 그 아치물들부터 해서 저 공공 조형물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설치 근거 법령하고 설치 연도, 그 다음에 관리 상태 다 점검을 하셔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뭐 상점과 전통시장하고 저런 조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 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쭉 본 걸로 봐서는 중구형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뭐 중구만의 일자리 정책이라고는 지금 현재 특별한 건 없고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아시죠? 예, 매년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임기와 연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종합계획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 성과를 확인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구도 매년 이 공시제 그 대책을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홈페이지에 하고 그 워크넷에 공개를 하고 있죠. 예. 자, 2022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 육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 핵심 전략, 9대 실천 과제, 83개 세부 사업을 목표로 제시를 했었어요. 관련된 예산이 935억 288만 원에 6,649개 일자리 창출, 취업자 11만 8,700명, 취업률 68%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희들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파악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효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두 곳의 도시재생사업 인프라에 455억이요. 재원으로 보면은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갔고요. 복지관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인건비 지원이 200억. 그럼 900억 중에 650억이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 지원이고 인프라 건설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169억이 들어갑니다. 6,649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4,515개가 68%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얼핏 중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목표를 잘 세우고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인 이제 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중구만에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저조한 실정이고, 일자리 금방 말씀드린 통계 자료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수치는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 뭐 전체적인 수치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저희들이 중국만에 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수립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면은 이 중간 점검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그냥 전 부서에 있는 일자리에 관련된 거다 싶으면은 다 끌어다 놔서 그냥 이 책자 발간하고 보고서 만드는 데만 치중을 했지 전혀 노력하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위원회 구성이 됐죠. 예. 그거 2022년도에 혹시 회의 개최한 적 있으세요? 서면으로 한번 제출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서면 내용이.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이었죠. 예, 예. 관련해서 중앙기관, 민간단체, 학교 이런 데 곳들과 용역이나 협약, 회의 등을 한 적이 있어요? 2022년도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자리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이제 일자리 경제과잖아요. 그 일자리 관련돼서 이 관련 부서들, 그러니까 뭐 복지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 관련 기관들하고 실무 협의를 한 회의나 뭐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모든 언론 인터뷰, 단체장, 그 구청장님 인터뷰도 그렇고 구에서도 쓸 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일자리를 만들어 놓겠다 했는데 중구의 미래가 또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 얘기를 매 해마다 하고 매번 합니다. 근데 단순 인건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 그다음에 경상비 지출, 이게 일자리의 답니다. 그러니까 중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정작 여기에는 중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하기만 한 거예요. 이것 또한 이 아까 조형물과 마찬가지로 근무 태만입니다. 근무 태만. 구호만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년도에 민선 8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원년이 됩니다. 2023년이. 3월 달에 일달의 공시제 목표 이 수정해서 계획을 올려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쯤 관련해서 무엇을 담을 것이고 그 민선 8기 이 4년 종합계획을 또 세워야 될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또 영향분석 그런 걸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예산서상에서도 내년에 일자리 창출 예산이니까 이 일자리 창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밖에 올려놓은 게 없어요. 이게 일자리 경제과의 타이틀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10월에 이 내년도 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6대 국정 과제에 대한민국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나가는 이제 그 공공 일자리나 단기 일자리를 줄이고 지역에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10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내년에 이 일자리 공시제 작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고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3월에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2월입니다. 과연 이 4년 종합계획과 내년 계획이 이 바뀐 정부 방침에 그걸 떠나서라도 중구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 건지 국장님 답변 주시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계획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실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들이 우리 일자리 정책 지원계 팀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 일정에 맞게 해서 시간상으로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담당 업무를 하시는 그 직원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분 정도예요.
그 팀이 일자리 지원 팀이 있지만 그 다른 업무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분이란 말이죠. 한 분이 뽑아내는 그 아이디어나 정책, 그분 역량이 물론 뛰어나시겠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위원회 만들어 놓고 회의도 한번 없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일자리 경제과에서 다 만들어 낼 수 없는 거잖아요. 복지 파트도 있고 경제 파트도 있고 도시 파트도 있고, 이 분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매년 그 2019년, 21년, 22년 이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수치만 바뀝니다. 예산 금액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아요. 지난해 동구가 3억 정도를 받았어요. 2월 달에 지역 특화로 해서 인센티브를. 이번에 7월에 목표제 공시제 해갖고 대전 동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고 안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안 받고도 떠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일들을 할 때 이 부서 칸막이라는 거를 이런 때 느끼는 거예요. 총괄부서에서 다 끌어갖고 모아는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일을 추진하거나 체크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도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2023년도 할 때는 2022년도 한 거에 대해서 계획 자체의 문제점이 뭐고, 2023년에 바뀌는 이 일자리 추진 사업 정부 방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걸 하려면은 지금 이 일자리 경제팀이나 일자리 경제과 혼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관 부서들을, 이 총괄 부서로서 연관 부서들을 모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지금 뭐 지적해준 사항하고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등은 구 전체 차원에서 좋은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일자리 관련 그 예산 중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하고 그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상당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분들 운영비 지원을 이 공공 재원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게 경쟁 체제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은 돌아가면서 이 인건비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 경쟁력이 없어요. 사회적 기업 만들어 놓으면은 망하지 않는다. 왜? 구청에서 돈 주고 시청에서 돈 주고 정부에서 돈 주고 사업 아이디어 짤 필요도 없다. 직원 채용하면 직원 인건비 다 해주고, 사업 아이템 없다고 하면 사업비 줘서 사업계획 짜서 사업하라고 돈 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지, 이번에 일자리 이걸 하면서 한번 이 점검을 하실 때, 결과 점검을 하실 때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계획을 짜서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재정 지원은 이제 그만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언제까지 저희들이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저희들 일자리 창출 공시제가 할 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들 그 예산 하기 전에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 관내에 있는 사업용, 주택용, 자가용 태양광하고 태양열 두 개가 틀립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 보급 현황 하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설치 비용과 효율 관련한 비교 자료. 그래서 그 예산 심의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 자료 662쪽하고 676쪽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개선 및 소방시설 확충 현황이 있습니다. 올 5월에 오류 전통시장 화재 감지기 교체 사업하고 산성시장 8월에는 산성시장 소방 홍보 설비 이전 및 설치, 태평시장 화재 수신기 교체 사업, 오류시장 화재 감지기 교체 사업 이렇게 완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준공한 지가 저희들 뭐 빠른 거는 5월달, 늦은 거는 10월달인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죠. 없는데 올해 태평시장에서 옷가게에서 불난 거 아시죠? 예, 예. 그게 화재 알림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됐나요? 알림 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림 시설이 이제 그 전통시장 내에 전체적으로 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화재 알림이 울리면 화재가 발생하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점포별로 그 화재 알림 시설이 이제 19년도에 점포별로 다 이제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만약 화재가 난다면은 이제 뭐 알림이 KT나 119 뭐 상인 회장의 안전관리자로 들어가 있으면 상인 회장한테 점포주한테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인회장한테 하고 점포주는 알겠는데 상인회장한테는 왜 이렇게 이 알림 서비스가 이제 상인 회장이 저희들 이제 전통시장 이제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안전관리자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인 회장한테 그걸 통보하는 겁니다. 이번 태평동 5월에 화재 발생했을 때도 그 태평동 상인회장이 최초 현장에 나가서 불을 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좀 잘 된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오류 전통시장 및 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에 대해서 다루려고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담당자한테 이게 그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민이라든가 그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 그리고 그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가 대표들이나 그 활동하시는 분, 그 안에서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사실 담당자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할 그 소방 특별조사가 3년 주기로 이게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서부 소방서에서 하는 거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9월에 그 소방 특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조치 사항으로는 오류 시장에서 그 문제성이 좀 발생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신기하고 발신기 그쪽에서 있어가지고 교체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전통시장에서 수신기, 발신기, 화재 알림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이제 공문을 발송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저희 상공팀에서 현장을 나가는 건가요? 예,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그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상공팀에서 그때그때 나가서 개선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평상시에는 모니터링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12분 쓰고 계신데 그분들이 화재 감시를 하고 있죠. 예, 예. 저도 본위원도 이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 관내 그 전통시장 그 화재 감시 모니터링단이라고 12분이 2월 3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두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전통시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죠?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점검했을 때 전체적으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어떤가요? 뭐 대다수는 내구년을 지키고 있고요. 지금 요새는 이제 화재에 대해서 좀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상인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내구년에 지나면 저희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난 그런 제품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또 시장에 이렇게 가보면 소화전 전면에 이제 장애물을 많이 적치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접균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시장 점포수가 점점점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간혹 이제 소화기를 미비한 이제 점포들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K급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2017년 6월부터 음식점 등에서 주방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하여 63만 여곳에 의무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음식점 등 특히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방 화재용, 그러니까 주방 화재 전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K급. 이 소화기를 비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뭐 언론에 내는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나요? 그럼 저희들이 뭐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위생과나 뭐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항상 그런 것까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 사항이고요. 이 동식물, 특히 이 우리가 흔히 하는 콩기름 이 부분은 불이 한번 붙으면은 사실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게 휘발유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끄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꺼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주방 화재용 전용 소화기인 K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 반드시 잘 점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관내 전통시장 내에는 무인 점포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가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점포에 대한 화재 안전 예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오늘 기사 내용. 늘어나는 무인 점포, 화재 위험엔 무방비, 소화기 비치 안 한 곳 수두룩, 소방법 적용 예외 사각지대, 다중이용업소 등록이 필요. 그러니까 즉 다중업소 등록을 하지 않아서 관리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우리 상공팀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지금 그 무인 점포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없다. 왜 그러냐? 이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뭐
허가 사항이 아니라 이제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주체가 없다. 이거는 건물주라든가 업주의 책임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구에서 점포 운영을 하고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저희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통계를 보니까 최근 그 소방안전청 중앙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점검 실시를 했는데 53% 이상이 이제 소화기라든가 화재 예방 안전 장치를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뉴스 이 기사에 올라온 걸 보면 우리 무인 노래방, 무인 뭐 아이스크림, 무인 카페 뭐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인 사진관이라고 있습니다. 무인 사진관. 이제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이제 자주 찾아가지고 거기 사진도 찍고 스티커도 발부받아가지고 그런 무인 업소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머리 같은 거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이제 고데기라고 하나요? 고데기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게 2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 200도까지 올라가는 고데기를 사용하고서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주변이 새카맣게 이렇게 탔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해서 이 취재했던 분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그러니까 관할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인 점포를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그 일자리 경제과 상공팀에서 한 번 정도 이 부분은 안전점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무인 업소도 그렇고 특히 전통시장 내 그리고 식당에 화기를 사용하는 곳 이런 것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방화의식을 높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뭐 특히 무인점포 화재 예방 안전 관리 철저를 좀 개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CCTV라든지 뭐 화재 비상벨 송수지 장치 뭐 이런 게 뭐 구축이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구청에서도 해당 부서 안총과라든지 저희들 부서하고 해서 점검을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이제 안전 대비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릴 텐데, 중구는 현재 전통시장 내 쉼터 공간이 있죠? 예. 네, 쉼터 공간에 구급함을 빛이 되어 있죠? 구급함이? 예, 고객 쉼터에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급함이 그 빛이 되어 있고 또 환경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관 근로자입니까? 예, 기관제? 맞습니다. 예.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12명이 뭐 용도 시장을 뺀 6개 시장이 그러면은 화재 안전 점검하고 화재하고 안전까지 다 이 모니터링단이 같이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그분들이 뭐 전통시장 활성화 그런 업무를 지원해 주는데요. 예. 뭐 안전 관련된 것도 그런 것도 뭐 소화 같은 거 당연히 보고요. 네. 환경 정비라든지 뭐 주차장 관리, 뭐 방역, 뭐 이런 분을 이제 보조하고 있습니다. 구급함을 다 비치는 다 되어 있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7개 전통시장 중에 유천 전통시장하고 용두 전통시장 두 곳은 쉼터가 없습니다. 이 쉼터가 없는 두 전통시장에는 구급함이 어디에다가 비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 용두 전통시장은 지금 현재가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전통시장은 그 시설물 내에 그 비치되어 있는 거라. 용두 전통시장은 사실은 그쪽에가 지금 그 비활성화가 되고 그쪽 그 건축 개발이 들어가기 예. 때문에 사실상의 전통시장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렇다 시장이거든요. 하더라도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쉼터를 좀 이게 마련하셔가지고 여기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천시장은 이제 도시 활성화과에서 도시재생 예. 뉴딜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그렇게 좀 마련할 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급하면 비치가 이제 돼 있어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동 심장 충격기가 7군데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7군데가 아니더라도 쉼터에는 다 AED가 다 그거는 비치되어 있는 거죠? 현재 오류시장 그 전통시장 중에서 오류시장 하나만 저희들이 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AED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의무가 아닌가요? 근데 그거 이제 시장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더 파악해서 뭐 이게 좀 확인된 사항입니까? 의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시장을 제외한 6개 시장은 자동 그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고 있고요. 오류동은 금년도 설치했습니다. 용두 시장에도 구급함하고 AED 자동 심장 충격기를 빠른 시일 내에 비치하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한번 확인해보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철도 차량, 선박,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법률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리 이런 거는 챙겨서 비치를 했었어야죠.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화재 예방, 자동심장 충격기, 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연계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돼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사고에 가장 안전한 그런 자치구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 경제과 상공팀에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한수 의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관련 질의 7자리 경제과 맞으시죠? 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임산부 및 출산하신 1년 이내 분들한테 산모한테 친환경 물품 지원하고 계시죠? 예.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이거는 농림축산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공급 협약서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중구에 약정서가 있으신가요?
본인이 그게 지금 행감 자료지 몇 쪽을 말씀하시는? 특별히 자료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친환경, 예. 저희들 인삼부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그 농산물을 지원을 작년에부터 사실은 지원해주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신청이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네네. 보통 신청을 개시하자마자 거의 이제 마감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 1인당 한 48만 원 네네. 하면 자부당이 한 9만 6천 원이고 지원이 한 38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호응도는 좋으신 거예요? 네네. 호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공고 나가면은 바로 마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러면 배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이제 이분들이 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바로 가정에 인삼부가 있는 가정에 바로 이렇게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배송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배송비도 아마 거기에 다 저희들이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예, 10만 원까지는 무료로. 그러면 따로 여기 중구에서 약정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질의드렸듯이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그 협약서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제 시에서 공고업체를 선정을 해주면요, 저희들이 네네. 이제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금 내려주신 공급 협약서 기준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업체를 선정해주면은 네네.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이렇게 그런 배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예,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말씀대로 공급 협약서 제8조 7항에 보면 본 사업에서의 배송료는 공급 업체의 부담으로 하되 지원 대상자의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만 원 이상 뭐 했을 때만 배송비가 무료라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또 어쨌든 자부담이 있잖아요. 예. 예, 자부담 비용이 있고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물품 자체의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응은 좋지만 정말 저소득 힘든 부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정확하게 적시를 해 놓으셨거나 약정서에 있다면 이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제 임산부라든지 그 출산하시는 젊은 엄마들이 신청을 하실 텐데 배송비가 꼭 3만 원을 안 채우고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 뭐 친환경 뭐 이제 과자라든지 이런 거 구매를 하시다 보면 그런데 그때마다 배송비가 뭐 3,000원 막 이렇게 붙으니까 자부담의 배송비 이러다 보니 좀 불편한 분들이 조금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혹시 민원 접수 되신 건 있으세요? 현재까지 그 민원 접수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친환경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예. 가격이 조금 일반 제품보다는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몇 가지만 이제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고 네, 하다 네. 보면은 3만 원 이상은 네네. 그냥 뭐 가격이 넘을 수 예, 있다라는 너무 기준 있고, 하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소액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도 내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면 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을 때 그것부터 한번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한번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셔서 예. 그거를 정확하게 좀 공지를 해주시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알뜰 소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응은 있을 수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물품을 구입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댓글들이 좀 맘카페 보면 많이 있고요. 일단 제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아직 이제 임산부도 아니고 저는 출산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딱 이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민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엄마들은 일단은 이제 고기나 아이들이 이제 유아식 이렇게 만들려면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축산물품을 사고 싶은데 막상 사오면 너무 질기고 아이한테 제공하기가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댓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럴 때는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일단 1년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혹시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시장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따로 이렇게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 이제 사업이 시행하던 게 이제 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작년 원래 제가 이제 신청을 한 거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당초 때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했던 그 임산부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에 되신 분들 네네.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 아마 피드백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네네. 그 제품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시에 건의를 하고 업체하고 예.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별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끔 사이트가 돼 있어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구에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보셔서 저희 중고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한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업체를 좀 변경을 했다든지 또 구 자체에서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협약서 들어가 보니까 굳이 시에서 지정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도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젊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뭐 이거 하나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인디안 숲담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도 중구는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준다라는 엄마들의 홍보가 있으면 더 이렇게 더 많이 모이고 중구의 이 인구 유입에도 훨씬 좋고 되지 않을까 해서 작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과 소액대출 관련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2페이지하고 또 따로 별지 주셨어요. 예. 예. 저희 구도 소액대출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 이제 전통시장 상점과 소액대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업 주체는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이제 대전시 우리 중구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인회에서 이제 2년간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지원 금액은 이제 점포당 한 1,0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대출 원금이 한 4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한 2억 원 정도가 안주 대출 상환이 안 되고 있는 대출 잔액이 그냥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출 2년간 대출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미상환하신 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태평동은 2009년에 대출이 시작했고요. 대흥동은 2013년에 대출을 시작했고 은행동은 2011년에 대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2년을 훨씬 넘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지금도 이게 상환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걸까요? 원래 대출 기간이 이제 2년이고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점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이제 유예 이제 하게 되면 계속해서 2년 연장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네. 물론 지금 말씀대로 2년 유예하면 계속 대출을 해주시는데 이 대출을 지금 대출 조건 설명을 보니까 말씀대로 1,000만 원 한도 내고
지금 상환 방법을 보면 일월 해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이 중에 택일인데 근데 그동안 말씀대로 최대 1,000만 원인데 금액으로 보면 아주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 그 사이에 균등 상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환을 안 하신 분, 예, 지금 사업자들이 꽤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상환 안 하신 분들한테 대한 게 사실은 뭐 압류라든지 이런 강경 조치를 사실은 해야 되겠죠. 일반 금융 대출이면 해야 되는데 이제 상인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상인회에서 점포에다가 이제 시장이라든지 상점과 점포에다가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상환을 못하면은 계속 독촉을 하고 저희들은 또 상인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대출 소액 대출 받으신 분들이 점포주들이 지금 상환을 안 하면은 지금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2년씩 연장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약서 상황에 보면 저희 중구가 그거에 대한 보증을 쓴 것 듯한 항목이 있어요. 예예. 그러면 계속 저희가 보증까지 서서 이것을 상환이 어렵다고 지금 19년, 뭐 11년, 13년부터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지금 계속 상환을 도촉하기는 어렵다는 거는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좀 저로서는 이해가 좀 불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나가시면 이분들 사업자는 그대로 남아 있으세요? 예예. 그거 확인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아마 그분들이 계속 사업자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거지 상황 정확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폐점하신 분도 있고 워낙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그 사이에 점포를 넘기신 분도 있고 물론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 사업자와 대표자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중간에 어려워서 다른 분한테 넘기셨을 수도 있고 그럼 사업자가 변경되실 수도 있고 대표자도 변경되었을 텐데 그럼 이거는 상가나 점포를 들의 이제 그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럴 경우엔 100% 상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상환을 저희들이 받아야죠.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제 대출할 때 선민금융진흥원하고 중구청하고 상인회에서 네네. 그분들한테 해소를 하고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면은 중구청에서 이제 보정을 한다는 그 당시 때 그런 협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상한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계약 기간은 약정은 이제 2년을 했지만 계속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네.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금액이 지금 전통소액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하상가도 대출을 처음에 해주셨었어요. 지하상가 상가들도. 근데 지하상가 상가들은 지금 다 상환을 했거든요. 지하상가는 안 어려운가요? 위에 신호등 생기면서 오히려 어려우면 더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이 지하상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들은 다 돼서 지금 미상환 내역이 아예 없어요. 네, 지금 대흥동하고 은행동은 태평동도 거의 상환을 하셨어요. 대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을 대흥동 같은 경우는 1억 대출 받으셔가지고 상환을 1,800밖에 안 하셨어요. 13년부터 대출 받으셨는데 그리고 은행동 같은 경우는 1억 5천 중에 11년에 대출 처음 시작하셨는데 1억 5천 중에 3,500밖에 상환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중구가 아무리 원도심이지만 은행동, 대흥동이 제일 핫하지 않나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출 장을 미상하는 점포하든지 압류를 하든 재산을 강제 징수를 강제로 이렇게 압류를 하고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그 금융진흥원에서 중구를 통해서 이제 상인회가 이제 상인회에서 직접 점포주들한테 이렇게
대출해주는 주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채권 확보도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소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제 점포를 매일 만나고 그 하는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쪽에서도 상인회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점포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근데 우리 뭐 다른 데도 뭐 비교 뭐 할 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없겠습니다만 다시도 지금 현재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다시 재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뭐 돈을 어려워서 점포가 돈을 대출을 받았으면은 언젠가나 해서 뭐 일수를 갚든지 장사 그날을 해서 뭐 일수를 하든 월수를 하든 갚아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네, 네. 저기 상인에다가 저희들이 독려하고 자꾸 독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지금 보니까 진흥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나라가 떨어지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계약서나 자료를 보면 진흥원에서 지금 1억 말고도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너무 상환이 안 되니까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증을 중구가 섰거든요. 어디서든 돈은 들어올 수 있어요. 중구가 이 정도 돈도 없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독촉해야 되는 주체가 진흥원이 아니라 중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압류 통지서나 이런 거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제 주체가 네네. 우리 중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니라 상인회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 우리는 이제 상인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독촉할 수 없는 그런 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상인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건데 상인회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그 당시 때 이게 이제 소액대출 추진 사업을 그 당시 하면서 이제 그 구조가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지금 대출을 할 수 있는 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진흥원에서는 원래 금액을 중구에 주게 되어 있고요. 원래 원칙은. 그리고 중구에서 상인회를 통해서 상점가에게 대출을 제공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필요할 때는 상인회에서 직접 진흥원을 통해서 서로 받거나 아니면 신청하거나 상환을 해도 된다. 중구를 그냥 건너뛰고 해도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그러셨더라도 지금 보니까 2002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해 주신 데가 많아요. 그럼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상환을 하지 않으니까 적시하고 제할 건 제하고 넣을 건 넣고 다시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건 성의표의 문제인데 500만 원 대출 받고 그대로 500만 원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막 지금 대출 금리 올라가서 10%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무이자 대출 이거 홍보는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 뭐 소상공인들 상점과 뭐 소액대출 사업은 홍보를 하는 게 이제 상인회를 통해서 하거나 저희들이 동네 자생단체 회의할 때 이런 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하신다고 하시겠는데 상인회에서는 상환을 안 돼서 더 이상 여기 진흥원에서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데 홍보를 할까요? 제가 뭐 대흥동이나 은행동에 뭐 많은 아는 상점은 없지만 한 군데에 문의를 드렸어요. 혹시 이런 대출을 알고 계시냐? 깜짝 놀라세요.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근데 이제 상인회에서도 이런 이제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인데 이런 게 대출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막 나가서 뭐 대출 이렇게 무이자니까 받아라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홍보는 안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 때 처음에 할 때는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런 게 거의 뭐 한 반 정도가 50% 정도가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적극적인 홍보는 사실은 지금 예, 현재 맞습니다. 단계에서는 이제 안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태죠. 예. 초창기에는 이게 네, 홍보가 많이 해가지고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했고
지금 예. 현재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홍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호응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요즘 무이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본인들의 의문을 하지 않고,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2013년, 11년이면 그만큼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이런 대출이 있는 거를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상인들을 위하신다면, 이거를 상환을 하고, 다른 요즘 막 창업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코로나19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분들도 많을 텐데, 작게라도 이런 크게 도움이 되게끔 상인회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 돈 대출은 하나도 받지 않고 중구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자동 연장해 주시고 연장하면서 계약서에는 6개월 동안 거치 기간도 주셨어요. 어차피 상환도 안 하는데 이게 거치 기간에 뭐 그냥 알아서 저기 하라는 계약서 그대로 연장해 주시고 계약서 변경도 없으시고 또 압류도 안 되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 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물론 나라에서 돈 주니까 그냥 해주면 되지만 괘씸하지 않을까요? 성의 부족으로 보일 거고 그러니까 추가 대출 금액이 뭐 8천만 원도 가능하고 뭐 4천만 원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구에서 저희가 정말 구민이 지금 저희 중국 구민이 상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방법을 좀 마련하시고 계약서부터도 변경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계속 상환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대출을 받는 점포주들이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졌다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압류를 독려를 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해당 점포에 대한 이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독려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구청 자체에서 일일이 점포를 다니면서 대출금 뭐 상환하세요 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어차피 진흥원은 저희들 통하고 저희는 또 상인회를 통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불가능한 그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지금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이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무성의 하세요. 너무 무성의 하시고 그대로 지금 금액 그대로 남아 있으시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이 부분은 압류를 저희가 중구에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약 기간이 다 주로 이제 세 군데 중에 2002년에 새로 하셨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의문이 조금 듭니다. 왜 2002년 4월, 5월에 전에 계약서가 정말 2년 6개월 뭐 이렇게 계약이 끝나신 건가요?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계약서를 일일이 다 못 봤습니다. 그럼 전에 계약서 자료 요청 드릴게요. 예. 전 계약서 그 자료에 정말 이 계약 기간이 딱 2년 6개월 만료로 해서 해주신 건지 뭐 2년이면 2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새로 쓰신 건지 그거 하고 지금 폐점 그때 처음 사업자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때 사업자하고 현재 사업자하고 대표자가 같은지 그리고 사업자 명은 변경되지 않았는지 폐점한 곳은 없는지 그 자료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 올해는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중구에서 개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간을 드릴 만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알고 있다면 기다릴 많은 상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이 골고루 좀 제공이 되었으면 해서 꼭 이거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조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대출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미상환 대출 업주 점포주에 대한 독려를 계속 해가나 상인회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중구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이 질의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협약서하고 약정서 있잖아요. 예. 이거 이 전임 청장님 사인하고 직인이 맞는 거예요? 이거 계약을 누가 하신 거죠? 대리 사인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박용갑 청장님이 직접 본인이 서명을 하고 이 도장을 찍은 건가요? 서명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뭐죠 당연히 청장님께서 서명을 하고 직인은 민원실에 가서 찍어야 되니까. 서명은 본인이 이게 지금 청장 박용갑이라고 쓰셨다. 예, 그렇죠. 서체를 지금 추정해 보건데 이게 지금 이 전에 있었던 청장 사인하고 너무 틀린데요? 예? 이 계약 주체가 누구예요? 계약 주체가? 그래서 제가 전임 청장님 필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계약을 어디서 했어요? 이 협약서 작성을 어디서 했어요? 이 청장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관리 감독에 대해서 정확히 적시를 하고 있어요. 상인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되고 중구의 관련 서류 열람 및 자료 유출 정리에 성실히 임해야 되고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회계 책임자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약정서를 보게 되면은 매월 2월 10일 영업 이내에 진흥원 및 지자체에 운영 실적 등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중구에서 자료 요구를 하거나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즉시 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을 추정해 보면은 중구청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단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상인회가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그 관련 자료가 없죠. 지도 점검을 한 자료가. 이 자금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요. 이 태평하고 대흥, 은행 관련돼서 그런 재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지원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추진일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해서 매달 이 점검하신 내역이 있으시냐고. 여기 매월 내게끔 되어 있는데 왜 연 1회로 되어 있습니까? 약정서상에는. 물론 이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 어려운 사정을 받아주다 보니까 정작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전혀 못 받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랑 이런 게 해서 서민금융지원에서 이 3자 협약을 통해서 소액대출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여기가 계속 연체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소외가 됩니다. 재회가.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럼 결국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본의 아니 알기로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이자 수익을요. 상가 운영비로 쓰게끔 해줬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인에서 그때 받아가지고 이자 수익으로 자기들 운영비 쓰고 경비 쓰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무이자로 이제 해주는 거죠. 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자도 좀 경감을 시켜주자. 그래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로 연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금 갚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면은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중구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예, 점검 약정서 내용대로 점검을 잘 저희들 하도록 하고 또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미상한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64쪽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664쪽) 4번입니다. 저희들 뭐 시 같은 데는 특사경이 지금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설날하고 추석 명절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예. 접수가 되면은 또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를 보니까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 결과 이제 과태료 2건이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음식점에 나가가지고 단속한 거죠? 요거 뭐 2건인데요. 예. 저희들 한 건은 저 시 특사경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첩을 해준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제 국민신고문고에 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 특사경하고 민원 신문고에 의해서 2건이 이제 발생한 것이네요. 예, 예. 우리 중구에서 직접 그 팀에서 나간 건 아니고. 저희 팀에서 나간 거에서는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 지도 단속을 설 추석 명절 뭐 중점 지도 단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아마 다수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 추석만 중점적으로 한다고 이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부장님? 뭐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일자리 경제과의 농축산물 팀의 인원이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이런 거 나가면 또 전문적인 좀 지식이 예.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 이제 인력 부족으로 실시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핑계에 불과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감시하는 제도 아닙니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도 우리 직원들도 예.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보고 사실 적발하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잘 적발하기 사실 힘들고 지도 점검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적발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죠. 이제 전문적인 그 품목이라든가 그 물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거를 판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저희가 보면은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인데 이것도 보니까 원산지 미표시 한 품목 과태료 30만 원, 한 곳은 원산지 미표시 네 품목으로 해서 120만 원 이렇게 처분을 했던데 한 품목 다 30만 원꼴로 이렇게 처분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고 단속은 미진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 저희 중구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핑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원 문제도 이제 농축산물 우리 직원들이 농업직이나 축산 이런 관련 직원 전문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은 현장에 나가면은 고기 정도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든 눈으로 식별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서 이제 상인분들한테 농산물 최소한 그 원산지 표시는 확실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동료 차원에서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하고 추석 명절께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도적으로 나가는데 그때만 아니더라도 최소한 월 1회 내지는 분기별로라도 중점적으로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점검 필요할 것 예. 같고요. 타 지자체는 이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해 가지고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이제 최근 기사를 보니까 3년간 배달에 비해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가 1358건에 달하고 이 중 배달의 민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전체의 85.4%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건수가 3년간 4.3배나 급증했어요. 현재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통산 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에서는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아까 대전시의 경우에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 사법경찰관이 최근에 배달 음식점에서 6곳을 적발했는데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고 써놓고 브라질산으로만 이렇게 사용했다고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에 아울러서 지금 11월 달에 김장을 좀 많이 했죠. 김장 철이기도 하고 닭 지금 김장을 더러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김장을 진행 중인 가구라든가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장철을 맞아서 그 전라북도, 충북 등에서 단독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김장철 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장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그냥 상한 채로 말려가지고 희끗희끗해진 고추를 희야리라고 합니다. 희야리를 많이 넣어가지고 중량을 늘려서 원산지 미표기했거나 거짓으로 표기했거나 절임 배추 생산업체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장철인 지금 우리 중구의 중구민이 1년 내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중식하고 본 의원도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식사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